이것만 열심히 실천하시면 고지혈증이 높으신 분들 약을 안 드셔도 해결할 수 있고 드시던 약도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만 이렇게 바꿔도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말 믿기십니까? 좀 황당하게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분이세요. 이분은 75살 여성분이셨습니다. 10년 넘게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서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늘 높았고 중성지방도 기준치를 훨씬 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약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해요. 그리고 과일도 못 끊겠어요. 약 말고 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나 간절하셨죠. 저는 그러면 그분께 과일을 이것으로 바꿔보자고 권했습니다. 그냥 이 과일 드세요 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게 좋은지, 어떤 식으로 먹어야 하는지, 밥과 반찬은 어떤 순서로 먹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과일이랑 밥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2달 후 이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건강검진 받았는데요. LDL 콜레스테롤이 처음으로 정상 수치에 들어왔대요. 중성지방도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주치의 선생님이 약을 줄여보자고 하셨어요. 특별한 약이나 건강보조제를 드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과일과 밥의 종류, 그리고 식사 순서를 바꿨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음식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은 약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어떤 음식을 올리느냐에 따라 혈관이 막히는 속도가 달라지고 반대로 깨끗해질 수도 있어요. 오늘은 약 이야기는 접어두고 오직 음식 이야기만 할 겁니다. 이건 드시고 이건 조금 줄이세요라고 구체적으로 몽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메모할 수첩 하나 준비해 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몇 살이신지,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된답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밥부터 말씀드려 볼까요?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하면 기름진 고기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 고기보다 더 큰 문제는 탄수화물, 특히 흰쌀밥입니다. 흰쌀밥이나 흰빵, 국수 같은 음식은 소화가 너무 빨라서 먹자마자 혈당이 금방 올라가 버려요. 우리 몸은 올라간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을 잔뜩 분비합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이 혈당을 다 처리하지 못하면 남은 당이 간으로 가서 중성지방으로 변해 저장됩니다. 이 중성지방이 결국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많이 안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6살 김영수 어르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고기를 거의 안 드셨는데도 고지혈증 약을 10년 넘게 드시고 계셨습니다. 늘 나는 기름진 음식 잘 안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높을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식단을 물어보니 아침엔 흰쌀죽, 점심엔 흰밥 한 공기, 저녁엔 국수를 드셨더라고요. 고기가 아니라 밥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분께 현미 반, 백미 반으로 섞어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국수는 주 2, 3회만 메밀국수로 바꿔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다시 오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이처럼 식탁에서 밥 종류만 바꿔도 몸은 금방 반응합니다. 현미나 잡곡밥이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막상 드시려면 현미는 퍽퍽해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처음 한 달은 현미 반, 백미 반으로 드세요. 그렇게 한 달 드시다 보면 입이 조금씩 적응합니다. 그 다음엔 현미 50%, 잡곡 30%, 백미 20% 이런 식으로 서서히 바꾸시면 됩니다. 잡곡 중에서는 귀리가 특히 좋습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에요. 보리도 좋습니다. 보리는 위를 천천히 채워주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가서 밥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밥이 질리신다면 렌틸콩이나 병아리콩을 한 숟가락 정도 넣어보세요.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 유지에도 좋습니다. 밥은 이렇게 바꾸시고 반찬도 조금 신경 쓰시면 더 좋습니다. 밥이 심심하면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를 곁들이세요. 해조류는 식이섬유가 많아 혈관 속 기름기를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다시마, 톡 같은 해조류도 좋지만 소금기가 많을 수 있으니 씻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빵과 국수 이야기도 꼭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빵을 드실 때 통밀빵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부드럽고 달콤한 통밀빵은 흰밀가루가 많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씹는 맛이 있는 거친 통밀빵이 진짜 통밀빵이에요. 국수는 메밀국수나 현미국수로 바꿔보세요. 잔치국수, 칼국수처럼 흰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과일 이야기를 해볼까요? 과일은 몸에 좋으니 마음껏 드셔도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과당도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을 높입니다. 하루엔 한 가지 과일만 드세요. 여러 과일을 조금씩 드시면 당이 많아집니다. 대신 요일마다 바꿔 드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엔 사과 반 개, 화요일엔 딸기 10알 정도, 수요일엔 덜 익은 바나나 하나 이런 식으로요. 당이 낮은 과일은 딸기, 블루베리, 자두가 대표적입니다. 수박도 괜찮지만 하루 한 조각 정도로 줄이세요. 반면 망고 잘 익은 바나나, 포도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를 드시려면 초록빛이 조금 남아있는 덜 익은 것을 드세요. 저항성 전분이 많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실제로 제가 돌본 70살 박정자 할머니는 매일 사과 1개, 바나나 1개, 귤 몇 개를 드셨습니다. 과일은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루 한 가지 과일만 드시라고 말씀드렸더니 2달 만에 중성지방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지만 양과 종류를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우리 몸은 남는 당과 지방을 더 많이 태울 수 있어요. 고기를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제대로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모두 괜찮습니다. 다만 지방 덩어리는 빼고 살코기 위주로 드세요. 조리법은 수육이 가장 좋습니다. 삶으면 기름기가 빠져나가고 단백질은 그대로 먹을 수 있거든요. 양도 중요합니다. 하루 100g 이하 일주일 3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드셔도 되지만 이 양은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계란은 하루 3개까지 괜찮습니다. 계란 속 레시틴 성분이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두부 한두 모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이야기입니다. 지방은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좋은 지방은 나쁜 지방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등푸른 생선이 대표적입니다.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 하루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견과류는 호두, 아몬드, 캐슈너트를 하루 반 줌 정도 드시면 좋아요. 단, 소금이나 설탕이 묻은 견과류는 피하시고 생견과류가 더 좋습니다.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도 추천드립니다. 하루 한 스푼 정도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올리브유를 튀김에 사용하면 몸에 나쁜 트랜스 지방으로 변하니 꼭 생으로 드세요. 반면 콩기름이나 참기름은 오메가6가 많아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팜유, 마가린, 도넛, 튀김 같은 음식은 혈관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바꾸시면 몸이 금방 달라집니다. 밥은 현미나 잡곡으로, 과일은 하루 한 가지만, 고기는 기름기를 뺀 살코기로, 지방은 좋은 지방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바꾸고 2달, 3달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병원에서 검진하실 때 수치가 정말 좋아졌네요 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몸은 우리가 주는 대로 금방 달라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들으셨죠? 좋은 음식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식사 후에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와 습관을 바꾸면 몸이 반응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여러분의 식탁이 건강을 만드는 두 번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사 순서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밥상을 받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드시나요? 대부분 밥부터 한 숟가락 크게 떠 드시죠. 그런데 이렇게 드시면 혈당이 너무 빨리 올라갑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우리 몸은 그걸 낮추려고 인슐린을 급하게 분비하는데요. 이때 다 쓰이지 못한 당은 결국 지방으로 바뀌어 간에 저장됩니다. 이게 바로 중성지방이고 다시 나쁜 콜레스테롤로 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순서만 바꿔도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꼭 권하는 방법이 바로 거꾸로 식사법이에요. 밥상에 차려진 음식을 드실 때 먼저 채소,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채소 속 식이섬유가 먼저 위를 채우면 포만감이 빨리 오고 밥을 덜 먹게 됩니다. 또 채소가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돼요. 제가 돌보던 78살 김순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늘 밥부터 먼저 드셨는데 선생님, 밥을 먼저 먹지 않으면 식사하는 재미가 없어요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 한 번만 순서를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를 드신 후 밥은 반 공기만 드시게 했죠.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선생님, 배가 더 빨리 불러서 밥을 다 못 먹겠어요. 그리고 식사 후 졸리는 것도 줄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달이 지나자 중성지방 수치가 확연히 내려갔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면 식사 전에 샐러드나 나물 반찬 한두 젓가락만 먼저 드셔보세요. 상추나 깻잎, 오이 무침, 숙주나물 같은 것도 좋습니다. 간은 약하게 해서 드시고 기름에 볶기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무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할 때 속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뇌는 음식을 먹기 시작한 지 15분 정도 지나야 배가 부르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빠르게 드시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밥 한 공기를 다 드시게 되지요. 그러니 적어도 15분 이상 천천히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입당 30번 이상 꼭꼭 씹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물론 처음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처음엔 5번만 더 씹는 연습을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면서 3번만 반복해도 15번입니다. 그렇게 일주일만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씹는 횟수가 늘어나요. 씹는 횟수가 늘어나면 음식 맛도 더 잘 느껴지고 위에도 부담이 덜 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식사 후 관리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혈당이 식사 시작 후 1시간쯤에 가장 높아집니다. 이때 가만히 앉아 계시면 남는 당이 지방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식사 후 1시간쯤에는 20분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무리해서 땀을 흘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집 안이나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오가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70대 초반 방영호 어르신이 계신데요. 이분은 식사 후 늘 소파에 앉아 TV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 1시간쯤에 그냥 집에서 20분만 걸으세요 라고 권했죠.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지만 한 달 뒤 식사 후만 걷는데도 속이 편하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달 뒤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과 중성지방 수치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운동은 시간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시면 몸이 금방 적응합니다. 아침밥 후, 점심 후, 저녁 후 중 한 끼만 선택해서 꾸준히 걸으세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운동이나 손목과 어깨를 돌려주는 가벼운 스트레칭만 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이걸 다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다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좋아하는 음식을 드신 날에는 식사 후 걷기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나 단 과일을 드신 날엔 특히 중요해요. 이 20분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은 며칠 하다가 그만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적어도 2달, 3달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정직해서 우리가 한 만큼 반응해 줍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이 두세 달 후 병원에서 선생님, 약을 줄여도 된대요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밥은 반 공기만, 식사 후엔 20분만 걸으시면 됩니다. 몸은 우리가 주는 대로 금방 바뀐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 특별한 약도 아니고 비싼 건강보조제도 아닙니다. 매일 밥상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건강을 바꿉니다. 먼저 밥은 현미와 잡곡으로 조금씩 바꿔보세요. 처음부터 100% 현미밥을 드시기 힘드시다면 현미 반, 백미 반으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귀리나 보리를 조금 섞으시면 혈관 속 기름기를 청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밥은 꼭 반 공기만 드세요. 너무 배고프시면 상추, 깻잎, 나물 반찬 같은 채소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고 콜레스테롤 흡수도 줄여줍니다. 과일은 하루 한 가지만 당이 낮은 과일 위주로 드세요. 딸기, 블루베리, 자두가 좋습니다. 수박은 한 조각 정도, 사과는 반 개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망고 잘 익은 바나나, 포도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매일 똑같은 과일을 드시지 마시고 요일마다 바꿔 드시면 좋습니다. 월요일엔 사과, 화요일엔 딸기, 수요일엔 덜 익은 바나나, 이렇게 바꾸시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고기는 무조건 줄이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근육을 유지해야 남는 당과 지방을 더 많이 태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모두 괜찮습니다. 다만 지방 덩어리는 빼고 기름기가 빠진 살코기 위주로 드세요. 수육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100g 이하 일주일 3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계란은 하루 3개까지 괜찮고 두부 한두 모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지방은 나쁜 지방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하루 한 토막 정도 드시고 견과류는 하루 반줌, 올리브유는 하루 한 스푼 샐러드에 넣어 드세요. 다만 올리브유로 튀기지 마시고 꼭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반대로 콩기름, 참기름, 팜유, 마가린, 도넛, 튀김류는 혈관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렇게 음식만 바꿔도 몸은 금방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언제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천천히 꾹꾹 씹으면서 15분 이상 드시고 밥은 반 공기만 드세요. 그리고 식사 후 1시간쯤엔 20분만 걸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동안 병원 다니면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이어트를 하라고만 하고 밥을 반 공기로 줄이라면서도 왜 그런지 설명 안 해주는 경우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시겠죠? 이유를 알면 실천이 쉬워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나이가 있는데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제가 만나본 수많은 어르신들은 70이 넘어서도 80이 넘어도 변화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도 바뀔 준비가 돼 있어요. 필요한 건 단 하나, 결심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볼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는 뭘까? 밥부터 바꾸실 건가요? 아니면 과일부터, 식사 순서부터 하나만 선택하셔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봤지만 몸은 정말 우리가 준 대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바꾼 만큼 금방 반응해 줍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어려울 수 있지만 2달만 해보세요. 검진표가 달라지는 걸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병원에서 약을 줄여도 되겠어요 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기분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혹시 혼자 실천하기 어려우신가요? 그럴 땐 이 채널에 자주 놀러 오세요.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고 댓글을 통해 서로 응원하며 정보도 나눌 수 있어요. 저도 이 자리를 지키며 계속해서 여러분께 실천 가능한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릴 겁니다.
어렵고 복잡한 용어 말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들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이 귀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지면 주변 분들도 함께 좋아집니다. 이 방송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맘껏 들려주세요. 댓글창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